그러면 우리가 흔히 또 쓰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심리치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도대체 그러면 상처치료는 뭐고 심리치료는 뭐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상처치료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의 감정인 상처를 기억을 하고 있는 요 뭐를 다루고 있어요. 상처치료는 기억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만 연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의 상처의 감정이 기억되어 있는 것을 빈 감정으로 만들어서 요걸 다시 재발되고 치료하고 재발하고 하는 요 과정을 갖는 것이 상처치료, 즉 기억만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요 기억만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요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여자에게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상처치료는 여자에게만 해당되는데 심리치료는 인식, 기억, 표현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요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치료해 갈 것이냐 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리치료는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인식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감정기억장애, 요게 이제 일종의 상처치료인데 상처치료의 방법과 그 다음에 이 감정기억장애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상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작용만 하고 있고 기억을 못하도록 하는 그걸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상처가 작용을 하면서 우울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답답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특정한 이 사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특정한 거 기억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인식과 표현이 그리고 기억을 일시적으로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더 이상 상처를 키우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감정기억장애를 다루는 부분 문제가 생겼느냐 아니면 표현에 장애가 발생이 되느냐. 그래서 표현은 외부 표현과 내부 표현으로 나눠지는데 외부 표현은 말과 행동에 문제가 생겼느냐 아니면 내부 표현 즉 생각에 문제가 생겼느냐. 요거를 우리는 표현장애로 해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문제가 발생됐거나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신체에 바로 몸이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있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인식에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표현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기억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바로 심리라고 했는데 인식이 고장나게 되면 인식장애고 기억의 문제가 즉 분명히 내가 아픔을 특정한 사실을 가지고 아픔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픈 거는 내가 느끼는데 아프진 않아요. 근데 우울하게 느껴지는데 특정한 사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감정기억장애 즉 기억장애거든요. 그리고 말하거나 또는 느낄 때 바로 이 표현에 고장이 나는 이 세 개의 분명히 이 몸과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뭘 가지고 작용을 해야 되냐면 이걸 비는 방법 가지고는 되질 않잖아요. 들어오는 건 계속 들어오지, 표현하는 건 계속 표현하지, 기억되는 건 계속 기억되지. 이렇게 되니까 상처 치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무엇을 원리를 이용하냐면 인식이 될 때 또는 기억이 될 때 표현이 될 때 특정한 것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되면은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이 너무 작아도 문제가 생기고 인식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표현이 너무 많아도 문제 생기고 표현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기고 감정기억에 관련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도 문제 생기고 적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심리는 결국은 뭐냐면 이 시소와 같아요. 이 관련되는 내용들이 수평선을 유지하게 하게 되면 심리는 안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반대쪽에서 그 기울은 거를 끌어내려고 드는 힘이 작용을 하거든. 요게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인식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표현은 얘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끌어올려지나요? 안 올려지니까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서? 신체에서. 그리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거든. 심리가 바로 신체와 연결이 돼서 작용되는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이 도대체 인식이 그 다음에 기억이 표현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면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마음에서는.
이거를 회복하려고 할 때 반대급부, 반대적인 것이 작용이 되면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은 반대쪽의 것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때 작용되는 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이 마음에 어디와 연결되느냐를 찾아야 돼요. 그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무의식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 이론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무의식을 해석하는, 자각하는 거, 의식하는 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쉽게 연구할 수 있어요.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과 기분을 다루고 있는 이 무의식인데, 이 무의식에 의해서 인식이 작용을 하고 무의식에 의해서 기억이 작용하고 무의식에 의해서 표현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이 어떻게 조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무의식에 남자와 여자에 맞게끔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조절 작업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 맞게끔? 과다하면은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너무 없으면 조금 채워넣어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조절 작업이에요. 요 조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때그때마다 조절 작업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항시 내가 그거를 자동적으로 원래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있어요. 이 몸 안에. 마음이라는 곳에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이렇게 가다 보니 어느 특정한 한 분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특정한 하나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것을 골고루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자동 조절 시스템을 어디다가? 바로 이 무의식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에는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습관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요거를 변화를 시켜주는 게 바로 심리치료예요. 그래서 습관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심리치료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장애들이 많아요. 심리장애들이 많지만 요 습관만 변화시키게 되면은 인식의 습관, 기억의 습관, 표현의 습관이 함께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도록 조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치료법은 상처치료법은 누구에게만 필요합니까? 여자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리치료법은 남자에게도 필요하고 여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바로 남자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과 여자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인식, 기억, 표현에 어떤 행동들 또는 어떤 정보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만 중요해요? 조절 작업하는 것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인식, 기억, 표현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의식이. 이놈이 스스로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여자의 습관을 만들어주면 되고 남자는 남자의 습관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왜 이게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느냐? 무의식의 작용이 남자와 여자로 딱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에게 맞는 무의식의 작용을, 여자에게 맞는 무의식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요 습관을 바꾸는데 바로 남자의 방법과 여자의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치료법이, 상처치료법은 여자에 해당되는 상처치료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남자에게는 남자의 심리치료법과 여자의 심리치료법 두 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감정의 상처 때문에 발생이 돼. 그래서 여자들은 통상 뭘로 갑니까? 여자는 상처치료와 플러스 심리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심리치료, 남자는 그냥 심리치료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의 심리치료법과 남자의 심리치료법이 같냐? 달라요. 요게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상처치료는 여자에게만 해당되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여자가 상처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빈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재발했다가 또 비어지고 재발했다 비어지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 심리치료가, 여자에게 심리치료가 딱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 빈 곳으로 뭘 집어넣으면 비어있을 때 여기다가 행복감정을 집어넣습니다. 행복감정을 여기다 하나씩 넣기 시작을 해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행복감정을 하나씩 넣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행복감정이 들어갔어.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아프고 힘들었어요. 이걸 기억을 해내면 되게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안 아파. 신경도 안 써요. 감정이 안 느껴져요. 그러다가 또 아팠다가
또 안 느껴졌다, 아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행복감정이 픽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을 딱 깨우니까 눈물이 막 나, 너무 좋아서. 행복해 죽겠어. 옛날에 아파 죽겠다가 행복해 죽겠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일어나요. 제가 치료해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론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둘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음 이론을. 심리 이론도 아니고 의학 이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상처치료법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자의 습관을 만드는 남자의 치료법과 여자의 습관을 만드는 여자의 치료법이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심리치료법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습관을 만드나요? 이제 그게 노하우죠. 마음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임상을 통해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그 바로 노하우들이 바로 뭐냐면 치료법이에요. 근데 치료의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심리학자들도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고 의학자들은 더더욱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딱 들으면 뭐라 할 것 같아? 사입이야. 그냥 무조건 사입이라 그래요. 연구 안 해요. 그래서 거꾸로 하려고 드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연구를 해서 임상적용을 했더니 이게 되네? 라고 해서 이거를 만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학문의 제3의 학문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받아달라고 떼쓰고 애쓰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많은 정보들을 계속 제가 기록에 남겨놓고 누군가가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심리치료는 남자치료법과 여자치료법, 상처치료법은 여자치료법,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공황장애가 발생했어. 공황장애는 인식의 스트레스가 과다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황장애. 공황발작은 왜 생깁니까?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신체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원리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공황장애를 치료해야 되죠. 여기서 남자의 치료법을 탁 해서 습관 만들으니까 공황장애가 사라져요. 자, 그런데 누군가는 중독증이야. 표현장애 들어갔어. 표현장애 들어가 있는 남자가 있어요. 거기에 습관을 뜨면 같은 거예요. 습관을 남자에게 만들어주니까 표현장애, 즉 이 중독에 관련되는 게 치료가 되네. 이거 뭐지 그러면? 만병통치약이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그러면 온갖 잡다한 심리장애들은 다 치료한다는 얘기냐? 하나를 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암이 발생을 했어요. 암. 그러니까 의학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을 딱 하니까, 수술할 수 있는 건 수술을 딱 하니까 치료가 돼요. 그러면 요 관련되는 어떤 암이든 수술하면 치료되네, 그죠? 그러면 수술이 만병통치약이냐? 좀 애매하죠. 어떤 거는 항암 치료를 했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수술을 딱 해보니까 요게 완치가 되네? 그러면 이건 어떤 암이든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리를 알게 되면 치료법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요. 원리를 알면. 원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심리가 고장이 나 있는지 아니면 상처의 감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이 원인만 정확하게 알면 적용을 해보니까 행복감정으로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병통치약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치료법의 원리에 의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증도, 그 다음에 인식장애 관련된 노이로제도 결국 똑같은 원리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제3의 어떤 그런 걸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치료법을 적용하니까 신기하게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정돈을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시는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살아오는 방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갖고 있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걸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치료가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차이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원리는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똑같이 치료가 돼요. 그러면 뭔가 분명히 이게 이론적인 것이 됐던 원리가 됐던 이 부분을 한번은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다 심리학이다 의학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매우 어렵지 않게 이 관련되는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